지난 5월이었습니다. 아침 7시 50분 충청북도의 한 도로 파란색 셔츠를 입고 가는 남자가 길을 가다가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쪽으로 가더니 발견으로 김동현 정답. 우산이구나. 저 통 있는 거를 발로 걷어찼어요. 뭐 하는 거야 진짜. 그랬더니 이제 배달 기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배달 기사 이제 동료 오토바이를 차니까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이 남자가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헬멧 쓰는 사람 머리를 때리면. 야 오토바이째 같이 쓰러질 뻔했는데 다행히 넘어지지 않았어요. 헬멧을 왜 벗으셨어요? 헬멧 벗지 말지. 근데 계속 폭행합니다. 발길질하고 따라 들어갑니다. 배달 기사가 이제 업체 사무실로 도망을 가는데 사무실 앞이었구나. 네, 끝까지 쫓아와서 막 폭행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같이 있었던 동료가 이 상황을 보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남자가 기사를 때리며 바깥으로 나가더니 넘어져요. 갑자기 넘어진 척을 해요. 그리고 기사와 함께 땅바닥을 막 구릅니다. 쌍방 만들려고. 저런 쇼를 합니다. 아이고야. 일부러 좀 대응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기사님은 쌍방 될까 봐 참으셨던 것 같은데. 야, 지금 이 배달 기사분이 일면식도 없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우산과 주먹, 발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배달 기사의 지인분이 이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 히든아이에 제보한 그런 영상입니다. 많이 맞으셨는데 괜찮으실까요? 이 폭행으로 배달 기사는 이마와 턱, 목,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약 3주 동안 쉬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지금 배달 일을 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증을 참아가면서 배달 일을 하고 있다 그러시네요. 아이고 참. 하루하루가 돈이니까. 근데 뭔가 느낌이 막 술 취해서 이렇게 비틀거리 이런 느낌 아닌 아니거든요? 것 같아요. 맨정신인 것 아침 같아요. 일찍부터 좀 왜 저런 거예요? 무슨 소리 진짜. 예, 남성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술을 마신 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남성이 왜 배달 기사를 폭행했냐고 묻자 그냥 누굴 때리고 싶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냥이 어딨어. 진짜 누구 하나 걸려라였는데.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그럼 이게 저런 생각으로 경찰에게 저렇게 말한다는 거는 뭔가 과거에도 몇 번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전과가 있을 것 같아요. 폭력. 그런데 이 사건에요, 좀 충격적이라고 해야 될지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영상에 나오지 않은 저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격자가 누구냐 하면은요. 네. 저 가해 남성의 아버지입니다. 어디 있어? 그럼 왜 안 말려요? 그럼 말리셨어야지. 네, 가해자의 아버지가 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내 아들이긴 하지만 아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지켜보고만 있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냥 이미 저 정도면 집에서 뭐 부모고 동생, 뭐 집안 가족이 누구한테도 막 그냥 막 폭행을 막 했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지는 연세가 있으시고 젊잖아요.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일단 아버님께서 아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한 걸 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처음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해 남성의 부모에게 확인해 본 결과 남성의 이상 행동은 약 1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심한 행동을 한 적은 처음이었고 평소 자신의 아들이 병원 치료를 거부해 와서 치료를 받아본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 본인이 거부하면 답이 없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치료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지금 뭐 예상하는 대로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이번 폭행으로 인해서 피해 기사님은 병원을 계속 다녀야 했고요. 현재까지 병원 치료비가 약 50만 원 정도 나왔고 특히 오토바이 수리비가 약 2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당사자로부터는 사과 한마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 진짜 이 피해자만 안타깝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부담도 받기 어렵고. 네. 그런데 이제 그 가족들이 옆에 있었잖아요. 피해자 측에 따르면 가해 남성의 부모도 역시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배달회사 사장이 가해 남성에게
합의에 관해서 먼저 연락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해 남성은요, 그 사장에게 합의금으로 20만 원을 주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20만 그 넘어진 너무하네요. 스쿠터만 고쳐도 훨씬 비싸. 200만 원이래잖아요. 이 정도면 처벌을 받아야 다시는 안 이럴 것 같은데 계속 저러고 다니겠는데요? 네, 저 가해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요, 알 수 없는 말을 계속 내뱉기도 하고요, 고함을 치기도 하고 욕설을 내뱉거나 음담 패설을 하는 등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그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일반 수감시설에 둘 수가 없어서 과거에 이제 치료 감호소로 불렸던 곳이 있거든요. 국립법무병원. 이곳에 이제 치료 감호 형태로 수감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 가해 남성에 대해서는 형법상 폭행죄 그리고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것이고요.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피해 배달 기사님은 생계를 이어가는 것도 빠듯한 상황이라서 피해 배상을 위한 민사 소송은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일단 배달 기사님 몸도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4월에 태안의 한 항구의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중에 차 한 대가 움직입니다. 보세요. 움직이죠? 오! 뭐야? 갑자기 흰색 차량이 바다로 돌진합니다. 저거 그냥 타서 간 것 같은데? 네. 뭐야?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바다 한가운데까지 갔어요. 어떡해. 해경 배 가지고 빨리 오라 그래. 해경 배 가지고 빨리 오라 그래. 야야 저 자꾸 깔아진다. 차량이 점점 더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 사람 있어? 네, 저 안에 사람이 있는데 지금 핸들을 놓치는 거 보면 의식을 잃는 것 같죠? 어떡하냐 저거. 네. 자, 이때 다행이다 이때 배 한 척이 차량 쪽으로 다가갑니다. 근처에 있었나 봐요. 네. 자, 그리고 빨리 창문 어떻게 해야 돼? 한 남자가 차 위로 올라가서 뒷유리를 깨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중심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너무 세게 던져가지고 손 다치셨을 것 같아요. 빨리. 좀 상처를 입으셨어요. 올라타는 게 맞나? 네, 그러나 계속해서 창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깨고 차주 일어나라고 지금 계속 소리를 치고 있고 계속 뒷유리를 내려치면서 구조를 시도합니다. 이 두 분 정말 용감합니다. 대단하시다. 자, 일단은 됐다. 뒷유리를 깨는 데는 성공을 했고요. 뒷유리를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차량 창문 팔과 배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끌고 갑니다. 세상에. 네. 이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저기 생각하시지? 네. 그때 마침 도착한 해양경찰과 구급대원들에 의해서 일단은 운전자가 밖으로 나왔고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와, 판단이 진짜 순간 판단을 너무 잘하셨네요. 그냥 일반인 분들인 것 같아요. 저 동네 주민들인 것 같은데. 우리면은 그냥 꺼낼 생각부터 했을 그쵸? 텐데. 저는 왜 뒷유리를 깨지? 빨리 옆에 그런데. 깨서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저렇게 생각하신 줄 몰랐어요. 지금 보신 영상은요, 충청남도 태안 안면도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갑자기 바다로 돌진해서 추락한 사건인데요. 해경에 따르면요, 추락 직전에 굉음이 들렸다라는 목격자들의 그런 진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술을 참고해서 혹시 급발진 사고가 아닐까라고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네. 급발진은 아니었던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정신을 잃으셔서 과속 페달을 밟으신 건가? 급발진 아니면 딱히 이유가 없는데. 뭔가 지병이 있으셨나? 아니면 음주? 아니 그런데 저 사실 앞에 봉들이 있잖아요. 네. 진입하지 못하게 봉들이 있는데 그 봉이 공교롭게도 직진했는데 봉이 없는 쪽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의도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면 약간 자살을 시도하신 걸까요? 모르겠고. 보험금 때문에. 보험 사기. 가족을 위해서.
네, 참 여러 가지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인 검사에서는 급발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하선 씨가 의심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음주운전일까 봐 음주 측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음주운전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구조된 저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가 40대 남성인데요. 이 사고 전후 관련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고 직후에는 의식을 잃고 있었고요.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까지는 기억하지 않나요? 전? 왜 갔는지. 네. 우선은 저 사고 직후에 구조한 장면 보셨지만 의식이 없었어요. 그다음 이후에 치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의식이 돌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사고와 관련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구조가 돼가 정말 다행이에요. 예, 방금 저렇게 이제 구조한 선박을 보셨는데요. 바다에 빠진 저 차를 구조한 선박은 해양재난구조대 선박이었습니다. 이 해양재난구조대는 뭐냐면 이들은 지역사회 해양 안전을 위해서 해경하고 협력을 해서 조난사고 선박의 실종자 수색, 그다음에 고립자 구조, 이렇게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같이 대응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해경과 함께 바다에 추락한 차량을 저렇게 신속하게 뒷유리를 깨서 인양을 하면서 구조할 수 있었던 거죠. 되게 감사하네요. 아니 근데 영상을 보면 다 들고 유리창 깨려고 하실 때 약간 미끄러지셨잖아요. 네, 이분. 다치신 곳은 없으셨어요? 예, 차가 바다에 한가운데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배에 있는 그 철제에 닫히거든요. 이게 꽤 무거워요. 예, 그걸로 이제 뒷 유리창을 깨다 보니까 중심 잡기가 아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면서 유리창에 손을 찔려가지고 그때 이제 약지와 새끼손가락 부분에 그 힘줄이 끊어졌고요. 신경까지 손상이 됐습니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재난구조원들과 해경들이 적절한 조치로 무사히 운전자를 구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게, 저 다쳤는데도 계속 깎아 구조하시잖아요. 아 근데 어째 뭔가 다들 막 빠바바바박 하는 게 체계적이었어.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고 계셔가지고 더 빠르셨나 보다. 저분들 아니었으면 정말 생명을 잃으실 뻔했잖아요. 그래서 태안해양경찰서에서 사고 당시 운전자를 구조한 해양재난대원들 모두에게 감사장을 다 드렸다고 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진짜 빨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영상을 볼 때마다 항상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시뮬레이션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막 차에서 뭐 깨는 키트도 물론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 키트도 사가지고 차에 어딘가에 있고. 근데 만약에 저렇게 차가 물에 빠졌을 때 제가 듣기로는 뭐 문이 안 열리니까 뭐 물이 다 차면 문을 열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네, 동현 씨가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에 나온 상황일 때는 우선 유리창을 깨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그 단단한 물체로 창문 모서리를 깨고 탈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여기 헤드로 깨라던데 빼서. 그래서 모서리 끝 쪽을 맞습니다. 창문을 계속하면 그게 깨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바지를 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달려있는 철심 같은 것으로 깨실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건 동현 씨처럼 미리 작은 차창 깨기용 망치 이걸 구매하셔서 차에 구비하고 계시면 가장 좋죠. 아니 저 창문 내리는 거로 내리면 안 내려져요? 전기 장치에 우선 침수가 되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깨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 상태에서 깨지 못한 채 계속 침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문을 열고 탈출하려고 할 때 수압이 엄청나게 셉니다. 맞아요. 그러면 무거운 수압 있는 쪽으로 문을 열려고 하면 절대로 안 열립니다. 그때는 침착하게 기다리시면서 물이 서서히 차 들어와서 바깥의 수압과 안쪽의 수압에 큰 차이가 없을 상황이 되었을 때는 문을 열면 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탈출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동윤 씨 말씀처럼 미리 시뮬레이션 같은 상상 상정을 하지 않으시면 급해서 절대로 당황하시고 못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미리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혹시 그 상황이 된다면 침착성을 찾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이런 건 뭐 연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일단은 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일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지금 우리 표사장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입니다. 뉴욕의 한 버스 아니고요. 자, 버스에서 어떤 남자가 뭘 하고 있죠? 여기저기 줄을 연결합니다. 버스 손잡이에 뭘 설치를 하는데. 해먹이야, 해먹? 자, 네. 해먹이다. 진짜 네. 해먹이네. 자, 해먹을 설치를 해서 뭐 하는 거야? 자, 그 위에 올라갑니다. 아이고 못 탔어 못 탔어. 떨어져라. 아, 지금 기사님이 아이 뭐 하시는 겁니까? 하지 마세요. Where's the no hammock sign? 해먹 금지 표시가 어디 있냐고 항의합니다. I think we can't. Can you get down so we can get where we're going? 자, 승객들도 위험해 보이니까 내려와라. Staying in the hammock. 뭐 하는 거야? 애들 네. 보고 배우겠네. 아, 이 남자의 민폐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뭐야? 단체로 다른 버스에서 해먹을 피고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네, 승객들이 적극적으로 내려오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버스 안전요원과 지금 몸싸움까지 벌이는 남자입니다. Where's the no hammock sign? 계속 해먹 금지 표시가 어디 있느냐. 지하철에서도. 진짜 진상이네. 이 사람들은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에서도 같은 행동을 합니다. 아이고야. 오, 그래, 잘했어요. 자, 안전요원에게 일단 제압을 당했고 바닥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아니 금지 표시 없는 건 뭐든지 해도 되나? 네. 네. 저 남성의 정체는요, 동영상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에이, 그러니까. 현지 경찰에 따르면 조회수 때문에 저런 행동을 했고 그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고 합니다. 아유, 창피하지도 않나. 아유. 아, 철이 이게 없다, 정말 철이. SNS의 또 폐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불편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요. 약 4,500만 회. 와. 좋아요만 무려 14만 개가 찍혔다고 합니다. 네. 저런 행동을 강화시키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하겠네. 저건 자기들은 저렇게 장난이라고 하지만 네. 저걸 저 어린애들도 있을 텐데 저걸 보고 또 배울까봐 또 너무 창피하고 그러니까 저게 지금 모두에게 민폐잖아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저런 행동을 했을 때는 혹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장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만약에 지하철이나 기차 같은 곳에서 했다라고 한다면 철도 안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철도 차량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운행 중인 버스 같은 차량일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서 역시 과태료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보신 것처럼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 행위를 지속했을 경우에 업무 방해죄 형법상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방해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벌금형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 이렇게 참 무분별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영상들이 정말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자, 제주도의 한 펜션 앞에 주차장입니다. 새벽 5시 한 30분쯤 됐고요. 지금 보시면 불빛 때문에 좀 희미하긴 합니다만은 승합차 앞으로 가로로 이중 주차된 차량이 보이실 겁니다. 저기 차. 네. 그리고 그 앞을 서성이는 한 남자가 보입니다. 후레쉬로 이 앞유리 쪽에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것 같죠? 지금 이 차 때문에 못 나가는 차량 주인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갑자기 시동을 걸고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전화가 없었나? 아이고. 이중 주차 차량을 본인의 차량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뭐가 났나 보다. 그리고 한 번 더 쾅. 어이구야. 한 번 더 쾅. 자, 이때 해당 차주와 펜션 여성 주인이 함께 나왔어요. 예, 근데 이 사람 그냥 가면 되는데 아랑곳 않고 또 한 번 박치기를 합니다. 야, 진짜 어떡하냐, 예. 저 사람. 자, 급기야. 이거 보세요. 왜, 급기야. 안 돼, 안 돼. 오!
남자가 주먹질을 합니다. 아유, 뭐 저렇게까지. 아, 그리고 심지어 지금 1m 길이의 건축용 자를 들고 저 있었어요. 위험한데. 또 차주인을 폭행을 합니다. 아니, 무슨 저럴 일이야. 네. 차량 주인은 지금 주먹질을 당하면서 치아가 흔들리고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중주차 때문에 저렇게까지 폭행을 한 거예요? 아니 옛날부터 쌓여 있었나?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요. 60대의 피해 남성, 아까 이제 주먹질을 당한 사람, 당하신. 이중 주차했던 사람, 이 남자가 가족들과 한 달 살기를 하려고 제주도에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지금. 아, 때린 사람은 당장 출근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차 앞에 이중 주차를 해놓고 전화번호도 남겨두지 않아서 본인이 폭행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진짜 급하게 나가야 될 때 전화번호가 없으면 난감해요, 진짜. 그렇지. 그러면 그때가 이제 화가 날 수 있죠. 에헤. 근데 아무리 그래도 폭행하는 건 뭐 정당화 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해 남성의 주장은 어허. 달랐습니다. 아, 이중 주차하신 분? 네. 피해 남성이 전날 저녁에 늦게 집에 도착을 했는데 주차 자리가 저렇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펜션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다음날 아침이 일요일이니까 이중 주차를 해도 급하게 나갈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중 주차를 해놓고 심지어 거기다가 자신의 전화번호까지 올려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아까 없었다고 했는데 남겨놨다고. 때린 사람은 없다 그랬는데. 그 사람의 주장이 완전. 안 찾아봤나? 더군다나 이 피해자의 추가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의 피해자는 서로가 어디에 사는지를 다 알고 있었대요. 같은 펜션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날 새벽에 자기 차 앞에 이중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피해 남성이 호실로 가서 네. 차를 빼라고 소리치면서 문을 콱콱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가 몇 호실 차인지는 서로 이제 알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네. 되겠죠. 피해 남성은요. 자다가 그 문을 두드리는 쿵쾅쿵쾅 소리가 심지어 지진이 난 줄 알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놀라서 새벽 시간에 밖으로 나갔는데 가해 남성이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위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혹시 몰라서 휴대폰을 가지러 집으로 올라간 사이에 차를 2번 들이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왔는데도. 너무 그냥 흥분 상태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휴대폰을 들고 이 피해 남성과 펜션 주인이 같이 내려오니까 그 눈앞에서 피해자의 차를 한 번 더 들이받았고요. 그래도 분이 안 풀리니까 내려서 저렇게 심한 폭행을 했습니다. 1분만 기다리면 되는 거였는데. 네, 피해 가족들은 사건 이후 바로 숙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가해 남성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한동안 시달렸다고 합니다. 저 남성은 가해 남성 때린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예, 가해 남성은 특수 재물손괴, 특수상해, 공용물 손상, 그다음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공무집행 방해요? 공무집행 방해가 있었나요? 저 가해 남성이 해당 사건으로 이제 경찰에 체포가 됐고요. 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제주도는 다른 곳과 달리 구치소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이렇게 수감시키면서 구속 수사를 하게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저 가해 남성이 교도소에서 기물 파손하고 교도관 폭행하고 상당히 그 폭력적인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범죄를 병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기존에 재판받고 있는 혐의 외에 공용물권 손상 또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이 된 건데요. 결국 이 가해 남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서 다치게 한 점, 모든 범행에 대해서 상대방이 원인 제공을 했다고 계속 탓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감안을 해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동차도 완전 박살이 났거든요. 가해자가 만약에 보상을 안 해줬을 때
그 자동차 보험이 들어져 있으면 그걸로 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자 차량 수리비가 약 1,6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사고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해 남성에게 직접 소송을 걸어서 피해 배상을 받아야만 합니다. 쉽지 않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올해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났습니다. 예,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만들었던 공포의 3분,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26일 제주에서 출발해서 대구로 가는 비행기.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강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지금 기내 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모습 보이시죠? 이게 무슨 일일까요? 비상구가 열렸습니다. 비상문이 열린 채로 이 비행기가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지 저건. 네. 얼마나 네. 무서웠을까요? 이게 저 뒤쪽에 날개 뒤쪽에 비상구가 열려가지고 그야말로 승객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 바람의 세기가 어마어마한데요. 닫을 수는 없나? 이게 제가 딱 창문을 봤을 때 구름이 보였거든요. 뭐 저는 사실 폭발한 줄 알았어요. 저기 뒤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바람이 확 잡아당기더라고요. 지mon선석이 저거 하는 것처럼. 뒤가 고막도 엄청 좀 아픈 상황이었고요. 아이고 압력이 엄청. 네, 제일 앞열이 너무 지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자,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0대 남자가 착륙 전에 갑자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아이고 진짜. 착륙 직후에는 비행기 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시도까지 했습니다. 네, 결국 착륙 이후에 이 남자는 체포가 됐고요. 이 사건은 2023년 5월에 지금 운항 중인 항공기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했던 유례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197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고 자칫 잘못했으면 많은 인명 피해가 생길 뻔했던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왜 연 거예요 도대체? 네, 이 비상구 앞에 앉아있던 30대 남성이었었는데요. 착륙 도중에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 무섭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비상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이 과정에서 비상문이 고장이 났고요. 결국은 열린 문을 통해 기내로 강한 바람이 들어오는 그 위험한 상태로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남성이 항공기가 활주로에 완전히 착륙한 줄 알고 비상문을 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착륙을 했어도 왜 자기가 열어요? 지금? 그거를 구분 못하는 게 그걸 말이 안 구분 되지. 못하면 착륙하면 열면 돼요?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뭐 방문 열듯이 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왜 열어요 이거를? 그렇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남성은 비행기 타기 전 자신의 형에게 내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가족이 있는 대구에서 치료를 받겠다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기도 했답니다. 이상해. 약간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이런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무슨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네, 실제로 감정 결과를 보면 이 남성은 잠정적 조현 양상 장애, 조현병 가능성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잠정적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현병 망상이 증상은 있으나 조현병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충족시키지는 않는다. 그래서 계속 진료와 치료가 병행이 되면서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상구 좌석에 이제 탑승을 하면 승무원한테 비상 상황에 승객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안내도 하고 주의사항을 받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는 증상이 있으면 그 자리에 앉으면 더더욱 안 되는 게 아닐까.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항공사는 남성에게 정신과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했고 탑승 소속 과정에서도 이상 증세는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비상구 좌석을 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 근데 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다,
라고 감안해도 지금 이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행동은 너무 위험해. 우와 이거는 진짜 너무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행히 안전하게 착륙을 했지만 이게 머릿속으로는 다음에 비행기 탈 때마다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트라우마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승객들이 얼마나 그죠 정신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같은 비행기 탑승했던 승객들께서요. 문이 열리자마자 바람 때문에 온몸에 압박이 밀려왔다. 출입문 옆에 탄 승객들이 고개를 떨구고 울거나 혼절하는 것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귀가 찢어질 듯한 통증이 있었다라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바람이 저렇게 들어오면 진짜 추락을 할 위험도 있는 거고 진짜. 그래서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 이 남성이 이번 일로 해서요. 총 3건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이 2가지 혐의는 징역 3년에서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승객들을 다치게 한 상해 이 혐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다 집행유예.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문 슬라이드 등이 다 파손이 되고요. 그 수리비, 또 이제 탑승 고객들에 대한 치료비 이런 것들로 총 7억 2천만 원, 7억 2천만 원의 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7억이요? 야, 7억이면 진짜. 통쾌하긴 한데 저걸 갚을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능력이 돼야 또 갚는 있으실까요? 거죠. 저 사람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저 7억 원을 갚지 못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7억 원이라는 배상액이 채무가 됩니다. 그러면 받아야 할 사람들이 채권자가 되는 거죠. 항공사도 받아야 되죠. 부상 입으신 승객분들도 받으셔야 되죠. 그럼 그분들께서 저 가해자, 피고인을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할 수가 있어요.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다는 것은 모든 금융권에다 통보가 되어서 신용 자체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고 대출도 못 받고 금융활동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 피고인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고 숨겨둔 재산이 있다면 찾아서 그걸 환수할 수도 있고요. 가해자 피고인에게는 엄청난 그 경제적인 채무가 생기게 된 것이고 뭐가 이렇게 형량이 많은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미약한 형벌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최근에 이런 비행기 관련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비행기 사건 사고는 그야말로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사건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제주시 한 포구에 남자들이 좀 서 있는데요. 자, 바다를 향해서 4명의 남자가 서 있는데 막 스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 4명의 골프 남자가 쳐. 어머. 자, 공을 놓고 골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해당 포구 인근에 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낮은 고도로 내려오는 시점입니다. 너무 위험한데? 진짜 위험한데.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거야? 해변에서 해수욕장에서 골프 연습을 합니다. 저 이거 골프 봤어요, 연습을 합니다. 근데. 봤어요. 이러더라고요. 한마디 이러고 하시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이 울산의 한 해수욕장인데요. 여자 한 분이 남자 한 분에게 레슨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남자 한 분에게 코치까지. 바다에는 지금 사람들이 서핑을 준비하고 있고. 사람들 있는데. 그리고 옆으로 이거 서핑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지나가고도 있는데 바다를 향해서 공을 날리는 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험한데 저. 위험하죠. 너무 개념이 없다. 저는 만약에 저 위에서 서핑하고 있는데 저쪽 밖에서 누가 골프 저렇게 하고 있으면 당장 가가지고 막 뭐라 할 것 같아요. 해수욕장에서 골프 치는 거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골프장이 아닌 곳에서 해수욕장만이 아니죠. 다른 어디 가서도 골프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2021년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해변이나 공원 등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을 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무단골프 방지법이 발의됐었거든요. 그런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냥 묵혀만 두고 있다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 현상 자체에 대해서 이후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입법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골프공에 맞는다면 그때는 형법상 특수폭행죄를 적용할 수가 있고요. 부상이 있어서 진단을 받을 수 있다면 특수상해죄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저런 행동 하지 마시고요. 저런 행동을 막기 위한 입법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도 누군가가 다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신 이 울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골프 치는 영상은 인터넷에 업로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에 대한 비난의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비난의 반응에 대해서 이 남자 가족들의 반응이 또 놀라웠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 거지, 아빠하고 놀이사는 거지. 그 젊은 뭘 못하겠냐. 호기심 사람 할 수 있어. 호기심 갖고 넘겨줘야 되는데 다른 나라 가면은 할 수 있어. 바닷가에서 공치고 하는 거는 이 옹졸한 나라에서 이런 거지. 어머, 옹졸한 나라. 옹졸한 나라. 어머머머. 어머님 마음이 너무 옹졸해. 아유, 애를 그렇게 감싸면은. 저분도 대한민국 분이신데 옹졸한 나라라고 한다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그냥 뭐 어떻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렇게 모래 위에서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해수장에서 어떻게 해 저걸? 어머니의 말씀이 왜 아들이 저렇게 됐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가족에게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요. 이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을 좀 반성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남자가 황당한 답변을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했을까? 예, 뭐라 그랬을까요? 보실까요? 사장님 사과하실 마음은 없으신가요? 누구한테요? 바다의 물고기한테요? 본인 행동에 잘못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물고기랑은 아까 사과해서 잘 풀었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말투나 이 느낌이 엄마랑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사건 있고 나서 보통의 집이라면 집에서 너 저렇게 하면 어떡하냐. 뭐 혼났을 건데 집에서 둘이 서로 위로했을 것 같아. 괜찮아. 야, 옹졸한 나라다. 왜 저러냐. 딴 나라 가면 다 저러는데. 괜찮아. 그러면서 참 웃기다 이러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진짜 답답하네요 정말. 게다가 이미 저 남성은 동네에서 아주 민폐 행동을 일삼는 민폐남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니 얼마나 민폐면 동네에서 유명할 정도예요. 평소에도 저러시는구나. 저 민폐남은 모래사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건 기본이고요. 술을 마시고 자기 차로 모래사장 위를 달리기도 했고요. 제트스키를 타고 서퍼들을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행동도 했다고 합니다. 또 옷을 벗고 인근 가게에 들어가서 손님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1년 넘게 동네에서 상습적인 민폐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무법자네요, 무법자. 왜 저럴까? 자, 밤 12시 을왕리 해수욕장입니다. 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여름철 을왕리에 밤하늘에 폭죽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폭죽. 불법이군요. 네. 이 동네 이장님께서 지금 안내 방송을 하는데요. 하양 연기 때문에 도저히 앉아서 놀 수가 없답니다. 당부를 했는데 안내 방송에도 불구하고 폭죽놀이는 계속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너 폭죽 좀 터치지 말라고 너 폭죽 좀 터치지 말라고 터치지 말아요. 가서 나오고 그러잖아.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말 좀 들어 쳐먹어. 이게 안 되니까 제가 이장님도 흥분하셨어요. 예. 하선 씨 닮았네. 아니 이게 뭐
이장님도 지금 밤 12시가 넘었는데. 계속 항의가 들어오니까. 네, 이거 너무하다 싶은 거죠, 진짜. 아, 이장님의 마음도 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네. 저게 불법이었어요. 몰랐네요. 저 팔길래 괜찮은 줄 알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름철만 되면은 저 해변에서 터지는 이 불꽃놀이 소리 때문에 피서 오신 분들, 관광 오신 분들, 또 주민분들 다 주무셔야 될 시간인데 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문제가요. 다음 날 아침이죠. 쓰레기. 네, 불꽃놀이를 하고 난 잔재, 그 쓰레기들이 그대로 널려 있고 버려져 있기 때문에 폭죽 파편으로 그냥 가득하고 더럽혀진 상태가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폭죽이 더 위험한 거는요. 몇몇 사람들이 마치 총을 쏘듯이 서로 폭죽을 맞히면서 놀기도 하고요. 폭죽이 피서객들 가까이 지나쳐서 막 터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피서객들이 있는 곳에 근처 땅바닥을 조준을 해가지고 폭죽을 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 맞으면 다른 사람 맞으면 어떡해요? 큰일 나죠. 네. 그래서 해수욕장법을 통해서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사용하는 경우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아니 그럼 팔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네, 백사장에서 파는 것도 그럼 규제해야 될 것 아니냐? 규제했습니다. 백사장에서 허가받지 않고 폭죽놀이 용품 판매하는 것 불법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백사장을 제외한 장소에서 폭죽 판매를 금지시킬 수는 없거든요. 아, 편의점, 슈퍼 이런 데는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사장에서 조금 거리가 떨어진 그런 가게들에서 폭죽들을 팔고 있다 보니까 네. 거기서 폭죽을 사와서 이 백사장 같은 곳에 와서 폭죽놀이를 하는 거죠. 이 휴가철에 하룻밤에 평균 약 2천만 원어치가 넘는 폭죽이 판매되고 또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어마어마하네. 하룻밤에 2천. 그러니까 파는구나. 하룻밤에 2천이면. 돈이 꽤 든. 네. 그런데 보통 해변의 길이가 길잖아요. 저곳의 해변의 길이도 약 1km 정도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폭죽을 터뜨리니까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불꽃놀이가 문제가 된 곳은 한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불꽃놀이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불꽃놀이 때문에 체포까지 된 상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중국 허난성에 전염병과 애군을 쫓는 의미로 아주 어마어마한 불꽃놀이가 새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와, 근데 스케일이 큰데? 스케일이 다른데요? 네. 아까 뭐야 우리 해변에서 하는 거하고 또 차원이 다르죠. 여기는 뭐 그런데 이 폭죽놀이를 하던 중에 경찰들을 공격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경찰차에 올라가서 경찰차 번호판을 뜯어가지고 이걸 과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뜯었다. 세레머니 있습니다. 어머머머.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환경오염과 질서 유지를 이유로 지금 폭죽놀이를 경찰들이 단속을 하니까 물론. 지금 사람들이 폭발했습니다. 항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경찰차를 막 못하게 하죠. 급기야 경찰차를 전복시킵니다. 그리고 뒤집힌 경찰차 앞에서 폭죽놀이를. 충격이네. 저렇게 뭐 단속도 못하겠다. 진짜 너무 무서워서. 저희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새해를 맞아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불꽃놀이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환경오염 방지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2021년부터 폭죽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폭죽을 터뜨리는 사람들을 이제 제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경찰차를 포위를 하고요. 경찰차 안에 체포한 사람을 풀어주라는 요구를 하면서 차를 흔들고 저렇게 부수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찰은 폭죽을 터뜨리는 사람들의 행동을 제지했을 뿐 아무도 체포하지를 않았는데요.
흥분한 사람들이 경찰차를 부수면서 저렇게 그냥 거친 행동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네, 이번 사건의 경우에 현장에서 이 경찰차를 부수고 자동차 지붕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 등의 행동을 한 8명 주범 대부분이 체포가 됐고요. 중국 공안 경찰은 이번 사건 일으킨 주범들 단호하게 처벌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심각하게 처벌받겠네요. 혼나겠는데요. 화려한 이 불꽃놀이가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에 따라서는 불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